자, 네, 안녕하세요. 그 트레이딩 전장현 소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오늘은 소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좀 반등을 하죠. 호재료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좀 오르기는 했다 하더라도 실적 악재권의 재료가 나왔고 실적이 신통치 않은데 주가가 이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실적 주가가 힘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바이오가 미국에서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는 건의 재료가 나오긴 했죠. 근데 뭐 실적도 신통치 않고 뭐 요거 하나 나와가지고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세를 제대로 내겠느냐, 네,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재판도 많이 남겨놨고, 그리고 뭐 임직원 영창권에 대한 재료도 있었고, 실적도 지금 뭐 바로 반전을 할 것 같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재판에 대한 거는 이미 그 과거부터 나왔었던 악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존립 자체가 의심되는 그런 건의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임직원 영장권에 대한 부분들도 임직원 구속된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실적권에 대한 부분은 1분기 실적은요, 실제적으로 보수 비용이 좀 높아지고 고정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건이 1분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3공장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이 좀 더 1분기 실적을 악화시켰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글쎄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되게 하루 거래 대비해서 20%, 뭐 22%,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 공매도는요,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때 그때 효과는 잠시 있을런지는 몰라도 추세적으로 하락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나오면 다시 환매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만 작용될 수 있는 것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공매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종목의 주가 방향을 정확히 점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은 좀 처졌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사실 하반기부터 나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건의 그런 요인의 재료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이게 이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대개 보시면 상반기는 시원찮다, 하지만 3공장 매출로 하반기부터 대개 개선되는, 2분기부터는 조금 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적 감소폭이 뭐 줄어든다든가 이런 건의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증권사 보고서 분석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대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고, 뭐 지금 일봉은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조금은 길게 보면 주봉 같은 경우는 확실히 30만원, 30만원 근처에서 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좀 봐줘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악재가 나오기 전에 지난 4월 초에 이미 한 번 바닥을 찍었고, 요번에 확실한 두 번째 바닥이 나올런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실적 발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 30만원, 32만원 선은 되게 쉽게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되게 한 30만원 근처 라인은 쉽게 무너지질 않는다. 최소한
2분기 실적이 더 악화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1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된 시점 하에서는 이 30만원, 32만원 뭐 요 선이 상당한 콘크리트 지지권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와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30만원, 32만원 뭐 요 선은 되게 제가 판단할 때는 30만원 근처죠. 요런 선은 오히려 좀 매수를 좀 못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시점이고 40만원 선 정도가 한번 찍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차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40만원 정도라면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데, 지금은 물량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주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가장 안 좋았던 실적 악재건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뒤늦게서 불안할 필요는 없고, 이미 저점을 한번 찍었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구간 정도로 2차 저점을 만들려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30만원 선의 지지권 라인을 우리가 주봉 차트상에서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는 외인의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인은 이미 매수를 좀 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외인은 항상 선행주자죠. 어떤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행주자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런 감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